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크라센 박사는 아버지가 가져다 주신 만화책으로, 저는 부모님이 어렵게 사주신 위인전 전집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책이 먼저 곁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 책이 손이 닿는 곳에 없었다면 그 만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어떻게 아이 곁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홈 라이브러리는 아이의 언어 습득을 위해 부모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환경입니다. 크라센 박사는 그의 저서 파워 옴 리딩에서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먼저 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물이 있으면 말은 결국 언젠가는 마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게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펼칠 수 있는 손이 닿는 곳에 먼저 책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도 집에 책이 많을수록 아이의 읽기 능력이 높아지며 이것이 학교 도서관이나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보다 강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 역시 국민학교 4학년 시절 집에 위인전이 들어오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은품인 돋보기가 탐나서 신청했을 뿐 책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책이 늘 손이 닿는 곳에 있다 보니 어느 날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경험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위인전을 다 읽은 후 다음 단계의 책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생활 전선에서 바쁘셨고 학교 선생님들 역시 그 연결을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설계된 교육 환경은 드물기 때문에 부모가 의식하고 설계하지 않으면 그 연결은 끊어지고 맙니다. 홈 라이브러리는 바로 그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 곁에 어떤 책을 두어야 할까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1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책, 즉 살짝 쉽다 싶은 책을 두는 것입니다. 힘들게 읽어야 하는 책은 아이든 어른이든 읽지 않게 됩니다. 이해가 되어야 내용이 들어오고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집니다. 크라센 박사의 수업 예시처럼 이해할 수 있는 입력이 왔을 때 비로소 언어가 스며들며 이해할 수 없는 입력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한 페이지를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 나오면 어려운 책이고 2~3개 정도라면 딱 좋은 수준입니다. 기준 2는 아이가 재밌어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부모 눈에 좋은 책이 아니라 아이가 손을 뻗는 책이어야 합니다. 크라센 박사도 만화책과 야구소설로 시작해 결국 언어학자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언어는 가랑비에 옷 젖듯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기준 3은 그림이 충분한 책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글자만 가득한 책은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에게 소음일 뿐이지만 그림이 있으면 맥락이 생기고 이해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림책으로 시작하여 아이가 이끄는 속도에 맞춰 자연스럽게 글이 늘어나는 책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기준 4는 시리즈나 같은 작가의 책을 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캐릭터나 작가의 시리즈 책이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 다음 책을 찾기 때문에 부모가 골라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 권이 멈추지 않고 다음 권을 부르는 법입니다. 참고로 한국어 책은 아이가 좋아하고 스스로 고르는 것이면 충분하며 따로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영상 설명란 링크에 크라센 박사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영어 추천 도서 목록을 준비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되 결국은 아이가 직접 손을 뻗는 책이 정답입니다. 그럼 아이의 관심사와 수준을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막막하다면 다음의 3가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 도서관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도서관 영어책 코너에서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하고 부모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가 어떤 책 앞에서 멈추고 어떤 표지에 손을 뻗는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답입니다. 사지 않고 빌려 읽어도 좋으니 정기적으로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관심사와 수준이 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넓게 갖춰두는 것입니다. 아이의 상태를 잘 모르겠다면 여러 분야와 여러 수준의 책을 다양하게 갖춰두면 됩니다. 부모가 추정하는 수준보다 조금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함께 두세요. 지금 당장 읽지 못해 소음처럼 느껴지는 책이라도 실력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고 이야기가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영상, 캐릭터, 게임이 있다면 그것의 영어책 버전을 찾아주세요.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어로 만나도 맥락이 잘 잡히며 영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한국어판과 영어판을 함께 두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어로 읽은 책의 영어판을 구해주면 익숙한 그림과 내용 덕분에
영어로 읽어도 쉽게 맥락을 파악할 수 있어 가장 자연스러운 이해 가능한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책을 어떻게 둘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골랐다면 이제 물리적인 배치가 중요합니다. 책이 아이 손이 닿는 곳에 있을 때 더 많이 읽게 되며 책장 안에만 꽂혀있는 책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짐 트렐리스가 제안한 3가지 요소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아이가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책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둘째는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생기는 화장실에 책꽂이를 두는 것이며, 셋째는 침대 머리맡에 독서 등을 달아주어 자연스럽게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거실 소파 옆, 침대 머리맡, 화장실 등 별 생각 없이 앉았다가 손이 가는 곳에 책이 보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초대입니다. 잔소리할 필요 없이 가끔 도서관 책을 활용해 새 책으로 순환시켜주기만 해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눈을 돌립니다. 완벽한 서재가 아니더라도 손 닿는 곳에 읽고 싶은 책 몇 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의 한계를 책이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가 영어를 못해도 바빠도 학력이 높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책이 아이 곁에 있으면 책이 부모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 역시 영어를 모르셨고 많이 바쁘셨지만 어려운 형편의 위인전 전집을 사주셨던 그 결단 하나가 저를 만들었고 훗날 영어 원서까지 읽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좋은 책을 아이 곁에 두는 것이며 나머지는 아이 안의 능력이 스스로 해낼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더 있을까요? 책을 사주는 것 외에도 부모가 할 수 있는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과 설명 대신 부모가 책을 읽는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에게 책은 자연스럽게 어른이 하는 멋진 일로 기억에 남습니다. 저 역시 이 원리가 맞다는 것을 검증해가며 지금도 영어 소설을 읽고 있고 그것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읽어주는 것입니다. 크라센 박사와 짐 트릴레스가 강조했듯 부모가 소리내어 이야기를 읽어주는 시간은 아이의 언어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주며 책을 사랑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씨앗이 됩니다. 셋째, 권유하는 것입니다. 강요는 문을 닫게 만들지만 이 책 재미있더라 하는 가벼운 한마디는 마음의 문을 열어둡니다. 아이가 당장 거절하더라도 책이 그 자리에 계속 있다면 언젠가 마음이 열릴 때 손을 뻗게 될 것입니다. 홈 라이브러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어하는 책을 손 닿는 곳에 두고 부모가 읽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끔 읽어주고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의 한계는 책이 대신할 것이며 그 책이 만든 아이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홈 라이브러리를 만들며 아이가 어떤 책에 손을 뻗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책을 곁에 두었다면 다음 단계로 아이의 마음을 열고 호기심에 불을 붙여줄 컴펠링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책에 손을 뻗게 만드는 그 비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설명란에 영어 추천 도서 목록 링크도 잊지 말고 참고해주세요.